지금 인유한 위원장 지금 이런 혁신안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슈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요즘에 의원들 개개인 비명 친명 얘기만 나올 뿐 별 큰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이러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반격이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친명 체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국민일보 사면 분석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총선 인재 영입 직접 챙긴다. 본인이 인재를 직접 영입해 오겠다는 겁니다. 당대표가 공천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데요. 위원장을. 자, 이러자 당 일각에서는 친명 체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데, 자, 이정민 기자. 네. 이번 발표에 눈에 띄는 게요. 일단 인재 영입위원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냥 인재위원장이에요. 영입 빼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영입이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예. 데리고 스카우트. 예, 스카우트 하는 거죠. 외부에서. 네, 민주당은 당 외부의 인재뿐 아니라 이번에는 당 내부에서도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과거 인재위는 외부에서의 신진 인자 영입에 주력을 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서 발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허. 그래서 명칭도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가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뺀 거군요. 네, 또 박 대변인은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가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등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인재 영입. 이게 총선에 사실 어떤 분을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판세를 가릅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 정치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 특정 누구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 스타. 모두가 사랑하는 스포츠 스타가 갑자기 이 당에 오는 거예요. 나 저분 좋아하는데. 그래, 저분이 정치해. 그래서 아예 저분이 바꿔봐. 그런 게 인재 영입인데, 인재위원입니다, 우리는 내부에서도 뽑아요. 공천권도 있는 사람이 인재도 내가 선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참 저런 면에서 보면은 못할 게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소불위다? 네, 보세요. 인재 영입하면은 그냥 이건 외부에 이제 진짜 데려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내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을. 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해보면. 그리고 알고 보면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예. 근데 인재위원회라고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그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영입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공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인재인지 아닌지 그럼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민주당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장난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천은 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비명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는 좀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그냥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각 당의 공천 시스템이 있으니까 100% 다 개입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틈새 시장을 어떻게 노렸냐면 저는 어떻게 할까 사실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인재위원회였어요. 인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인재입니다. 이 사람 인재예요.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람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아. 이미 공개적으로 사인 다 해주는 건데. 예. 근데 보통의 당대표는 저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국민 눈치도 봐야 되죠. 당내 눈치도 봐야 돼요. 당내 국회의원들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예. 공천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속에서 해요. 이 사람 좀 도와줘라. 이 사람은 좀 해줬으면 물밑으로. 좋겠다. 예, 이렇게 하지 그거를 대놓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인재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인재 아니라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 듣고, 민주당에 계시니까 좀 어렵다는, 말씀하시기 어려운 측면도 압니다만, 어떻게 느끼셨어요? 인재위원회. 아니, 제가 민주당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아하. 예.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현재 인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 입김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는 새로운 모습인데 인재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입되는 또는 지명되는 그런 인재가 누구인지를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그래 저 정도면 되겠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어떤 새로 만드는 시스템을 비판의 결과론적으로 해야지 와서 그 결과를 지금 내용도 보지 않았는데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거야라고 하는 비판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재명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그 공천 시스템이 정말로 저도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아주 치밀하게 돼 있어요. 아, 촘촘하게 다 있군요. 여러 종목 그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뭐 친하다고 해서 이것 좀 더 줘, 덜 줘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판은 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끝까지 비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결과를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여기 잠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인재라고 이제 했어요. 당에다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경선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당내 당원들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은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 당연히 당원들 투표 당내 경선에서 그 사람한테 다 투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개연성은 있죠. 네. 그러나 그런 민주당의 200만이 넘는 당원들은 집단 지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비명계가 소위 있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한다는 뭐 얘기도 듣고 소위 그 경선을 할 때 이 핸드폰의 어떤 그 요금 청구지가 뭐 바뀌고 뭐 이런 것 같이 뭐 얘기하던데 예. 그렇게 실제로 누구 핸드폰이냐 이 번호가 예, 누구 거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걱정을 하던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 많은 수천 명이 되는 각 지역구마다의 당원들이 집단 지성이 있고 또 지역마다 또 사정이 또 다릅니다. 예. 결과가 아직 뭐 안 나왔고 뭐 인재가 누군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이 공천이라는 건요. 공천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 가진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일단 내가 비명계면 봐라 내가 비명계라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떨어지는 것 같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우리 당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게 뭘까요? 험지 출마입니다. 이원욱 의원 또 나오네요. 이원욱 의원이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지난번에 잠깐 나왔다 들어간 험지 출마 또 꺼냅니다. 모든 권력을 지금 다 획득가 거머쥐고 있는 해당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네네.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찾아갔던 것.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총재 시절에 비례대표를 받더라도 뭐 15번 받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아주 다 뒷심이. 당선시.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결단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망가고 최고의 좋은 곳, 네. 말하자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곳 사람. 그래가지고는 당의 통합을 얘기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비명계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험지 출마 요구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보란 듯이 어제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요. 인천 지역구잖아요. 인천시장 만납니다. 거기서 계양구의 현안을 직접 언급합니다. 저도 이제 계양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얘기를 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이 계양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탄약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관심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또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리죠. 결론은 거의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도 다른 곳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간다고 보고요. 무조건 개항에 나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금 일주일에 아무튼 2-3번 받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받을 거고요. 그럴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당무가 바쁘다.
어허.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나가서 할 일도 많다. 그다음에 단식도 지난번에 또 했잖아요. 네. 솔직히 이재명 대표 지역구 관리했을까요? 저는 지역구 관리 전혀 안 했다고 봐요. 느끼기에. 그러면 왜 하필 요 시점에 유정복 인천시장을 찾아가서 마치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을 언론에 다 보여줄까요? 그러면 그거는 메시지가 나는 개양이다. 라는 거를 당 안팎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마라. 그러면 만약에 이현우 의원은 사실은 비명계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당연히 험지 가라. 대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명계 의원 몇 분만 얘기할 뿐이고 다른 분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아 우리 이재명 대표가 개양 가는 거 맞으니까 조용히 해.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미리 차단해 놓은 거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민주당도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저런 요구를 하고 바람을 일으키듯이 민주당 안에도 저런 바람이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윤핵관을 비롯한 이분들이 정말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에도 이런 압박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나 결단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희생, 모범 이런 것들이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저는 뭐 국민의힘의 이 험지 출마 제안이 얼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이 받는 압박의 힘은 이재명 대표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뭐 상황 논리가 아마 그렇게 전개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선. 예, 알겠습니다.